네, 주말에도 이렇게 기자회견장에 찾아주신 우리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긴급 기자 간담회를 이렇게 잡게 된 이유는 쌍방울 검사가 회유했다라고 하는 정황들 그리고 그 녹취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긴급 기자 간담회는 쌍방울 대구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그리고 압박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핵심 자료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이후에 질의응답 과정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을 변론하였던 변호사 서민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 권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둘러졌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서민석은 이 사건의 피의자인 이화영의 변호인으로서 역시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놓은 상태였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진술 설계였습니다.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압박하고 조금이라도 맞춰지면 회유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진술을 가지고 사건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첫 진술이 나왔을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검찰은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가며 그들을 압박하고 회유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이 저에게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며 상의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이미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하였다는 일부 진술이 이루어진 뒤였고 그때까지 대북 송금은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수단일 뿐 이화영이나 경기도와 무관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변론하였던 저로서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화영에게 조언하였습니다. 당신이 거짓을 말하여 이재명 대표가 처벌받으면 당신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니 진실만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박상용 검사는 저와 통화하면서 이화영에게 하였던 것과 똑같은 달콤한 제안을 하며 이화영의 진술에 진전이 없으니 제가 이화영을 만나 설득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검사에게 일단 본인과 가족에게 검사의 말을 전달하고 상황을 설명하며 상의하겠다라고 답변한 후 이화영을 접견하고 가족과도 상의하였습니다. 당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에게 아내와 아들뿐 아니라 가까운 지인인 이모 씨와 신모 씨를 구속하고 정치적 스승인 이해찬 전 총리와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의 후원자인 장모 씨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압박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를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진행 중인 뇌물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3자 뇌물 사건으로 기소할 경우 종범으로 기소하여 2번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곧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회유하였습니다. 그 무렵 이화영은 구속되어 치아가 3개나 빠질 정도로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저와 최대한 시간을 끌며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을 확보하되 추가적인 진술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초조해진 박상용 검사는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화영을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추가적인 당근을 제공하며 다시 이화영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대한민국 정치 검찰의 민낯입니다. 네, 그러면 잠시 녹취를 듣고 서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완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 이재용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공익제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 이렇게 하신 건가 저는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녹취고요.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녹취 듣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완용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다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임대금으로 준 한 달에 뭐 2, 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뭐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왕 그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네, 여기까지 준비된 녹취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관련해서 서인석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이 바로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동안 박상용 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회유나 압박도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히려 저로부터 봐달라는 요구는 있었지만 그 어떤 거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저희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이 녹음에는 그 주장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그리고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어떤 설계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을 올가놓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고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지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판단해 주십시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의 진실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진술은 설계되었고 압박과 효유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당당하고 차분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김동호 의원님의 말씀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용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하여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공익제보자 제한, 보석 석방 제한, 추가 구속을 안 하겠다는 제한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로 엮기 위한 다양한 거래 조건이 박상용 검사 자신의 목소리로 생생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그 내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박상용 검사의 이화영 부지사 측에 대한 회유와 거래는 명백한 모해 위증 교사죄이자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공수처는 즉각 박상용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또한 박상용 검사는 지난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유와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명백한 위증입니다. 국회는 박상용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또한 멈춰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사건에서 검찰의 회유와 협박,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 실체를 밝히고 정치 검사들의 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내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를 특정해보면 6월 19일인데요. 이때는 이화영 씨가 연호 수파티 의혹이 있었던 전후에
녹취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더 상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술이 계속적으로 번복되고 있고 회유가 된 경우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해설 자료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답을 정해놓은 진술 설계 의혹입니다. 박상현 검사는 법정까지 유지될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검찰 조서만으로 증거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시계 자백을 요구한 대목은 특별한 결론을 전제로 진술을 짜맞추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합니다. 둘째, 진술 내용에 따른 회유 및 유도 정황입니다. 검찰은 공익제보자 인정, 보석 가능성, 추가 영장 미청구와 같은 사안을 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경우 유리한 처우가 가능하다라고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전형적인 진술 유도 및 회유 정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진술 태도에 따른 수사 강도 조절 의혹입니다. 녹취에 따르면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 주변 지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중단하거나 영장 청구를 보류하는 등 수사 과정을 조절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됩니다. 수사 방향이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 태도에 따라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며 이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부분에 대한 검찰의 태도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녹취가 보여주는 구조는 검찰이 결론을 먼저 설정해놓고 그에 맞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 압박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와 처우를 조절해온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박상현 검사가 얼마 전에 했던 인터뷰 하나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류병수의 강펀치라는 곳에 나가서 서민석 변호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빨간색 박스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셨던 내용에 대해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검찰이 뭔가 굉장히 딜을 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전혀 맞지 않는 게 누구 수사를 하지 않게 해주겠다, 누구를 풀어주겠다 했는데 제가 수사를 맡고 있던 부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제가 그거를 누구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였고 그 다음 오히려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서민석 변호사는 좀 굉장히 어떠한 스타일이 어떠시냐면 하면 굉장히 좀 약간 무리한 부탁도 했다가 좀 약한 변론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들었던 녹취 누구는 재수사가 필요하다. 제가 정확한 워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증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땡땡땡 씨는 몇 번 부르겠지만 땡땡땡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이화영 씨에 대한 날인 거부한 거 이런 내용 없고요. 김성태가 진술하는 땡땡땡 씨에 대해서 김성태 씨를 따로 불러서 압박하거나 그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